피지컬 아시아 지금 하고 있죠. 피지컬 100 1부, 2부가 있었고 이번에 피지컬 아시아를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KT 젠지 경기를 풀로 못 본 게 요거를 보고 왔어요. 피지컬 아시아를 보고 왔어. 그래서 저는 뭐 요런 느낌 어떨까 싶네요. 애견남 시선에서 보는 피지컬 아시아. 그래서 피지컬 아시아를 좀 보고 왔고요. 여러분하고 같이 그냥 공감하는 시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피지컬 100 시즌 1 때 이럴 때는 이제 저도 적극적으로 리뷰를 했는데 그때 이제 남성 호르몬이 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남성 호르몬이 전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감히 요걸 이제 뭐 평가하거나 그런 건 좀 그렇고 그냥 공감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합시다. 언니가 말아주는 애견남도 좀 그렇다. 언니가 보는 피지컬 아시아. 그냥 옆집 누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랄가 셧다운 됐습니다. 일을 안 해요. 그때 이제 시무뜸 나와 이런 거 해가지고 조회수도 많이 먹고 했죠. 이번에 피지컬 아시아는 원래 피지컬 100에서 피지컬 아시아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 이유가 이제 글로벌이라 이거야. 여태까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여를 했죠. 물론 외국인들도 간혹 좀 참가하셨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참가를 했고 추성훈 아저씨라든지 김동현 아저씨라든지 네임드들도 나오고 막 심으뜸 씨도 나오고 뭐 이랬지만 이번에는 찐으로 국가대항전입니다. 나오는 나라로는 당연히 한국 있고요. 일본 빠질 수 없고요. 태국 있고요. 몽골 있고요. 튀르키예 있고요. 인도네시아, 호주, 필리핀 이렇게 8개 국가가 6명씩 참여해서 48명이 피지컬 아시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고 선수 소개 이런 거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한민국 김동현 선수가 주장을 맡으셨습니다. 전 종합격투기 MMA 선수죠. UFC 웰터급에서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승수를 많이 쌓으신 13승인가로 알고 있어요. 13승 3패인가 4패인가 그러시죠. UFC에서는 이제 스턴건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셨지만 사실 장기는 그래플링 이제 매미권이라고 불리는 매달리면 절대로 떼어낼 수 없는 뭐 그런 사람이었죠. 윤성빈 씨 전 스켈레톤 국가대표 평창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셨고 이번에 보니까 몸이 역대 가장 좋지 않나 싶더라고요. 항상 몸이 좋으셨지만 요번에가 몸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몸 존나 좋더라고. 그리고 윤성빈 씨 보고 몽골팀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 몽골팀에 저하고 좀 닮으신 분이 나오셔요. 저작권 때문에 제가 사진을 쓰기가 참 어려운데 몽골팀에 키가 좀 작으시고 되게 다부진 그리고 얼굴이 되게 털로 뒤덮인 분이 한 분 나오시는데 그분 보고 아 이거 역시 나는 몽골에서 온 게 맞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핏줄이 약간 위로 올라가면 저기겠구나 싶었는데 윤성빈 아저씨도 약간 그쪽 느낌이 좀 나더라고. 그리고 시즌2 우승자 아모띠 씨 이분은 이제 크로스피터죠. 바디빌딩 대회도 몇 차례 출전하시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크로스피터. 그래서 아모띠 씨가 제가 알기로 키가 한 182, 3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김동현 행님이 키가 한 184, 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둘 다 피지컬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김민재라는 씨름 선수가 나오셨고 요분은 키가 한 188 정도 되는 것 같죠? 몸무게는 140kg인가 그렇다고 하시고 씨름 선수고 천하장사 2회, 백두장사 13회 한국 씨름계 강자고 나이도 전성기 나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성 출전자로 장은실님 피지컬 100 시즌 1에서 나오셨었고 여성분이신데 남성분들하고 그냥 전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덤벼달라고 해가지고 맞다이 뜨시고 해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많으셨고 전 레슬링 국가대표이시고 그래서 지금도 레슬링 훈련은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크로스핏 이런 것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최승연 님이라고 저 이번에 이제 처음 뵀는데 한국에서 크로스핏 월즈를 가장 많이 나가신 분이래요. 3회인가 출전을 하셨고 일단 2021년에는 크로스핏 아시아 대회 1위 출신이시고 크로스핏 월즈도 3번이나 나가셨고 크로스핏 쪽에서는 이제 가장 유명하신 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크로스핏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뭐 당연히 어마무시한 체력 그리고 강력한 힘, 민첩성 등등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신체 능력을 육각형으로 키우는 게 이제 크로스핏의 특징이죠. 로이더도 참가하나요? 로이더들 좀 나온 것 같아요. 이런 거 그냥 따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오픈 빌더가 나오면 무조건 케미컬인 거잖아요. 그리고 크로스핏도 제가 알기로는 높은 확률로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고 크로스핏 게임즈라고 합니다. 월즈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일본팀 오카미 유신이 나왔어요. 요거 김동현 행님이 살짝 당황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김동현 행님이
이게 쓱 본 다음에 그래도 싸움 내가 제일 잘해 여기에 나와야 되는데 못 이기는 사람 2명이 나와버렸어. 일단 오카미 유신 UFC 미들급에서 랭킹 2등까지 올라간 아시아 MMA의 사실상 정점 아닌가요? 제가 MMA는 잘 몰라서 저는 프라이드 시절까지만 종합격투기를 보고 그 이후로 안 봐가지고 잘은 모르지만 UFC 랭킹 2등까지 간 사람 이 사람밖에 없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김동현 형님이 웰터인데 체급도 한 체급 높은 미들급을 랭킹 2등까지 올라간 사람. 그리고 미리 잠깐 말씀드리면 호주의 로버트 휘테커 UFC 전 미들급 챔피언. 그래가지고 이제 김동현 형님이 단숨에 싸움 3등으로 하락을 해버렸죠. 그리고 일본 팀의 이토이 요시오 전 야구 국가대표 선수고요. 프로 야구 선수 출신으로 피지컬과 민첩성이 매우 탁월하신 분이다 라고 나오는데 나 이 사람 진짜 깜짝 놀랐어. 나이가 꽤 되시는 것 같은데 어깨 진짜 뒤지더라. 와, 이런 사람 보기 정말 힘든데 근데 저도 어깨 너머로 바디빌딩에서 이제 피지컬 하는 분들도 보고 이렇게 했잖아요. 와, 근데 이 사람 저 어깨 정신 나갔던데? 야구 선수 출신인데 홈런도 많이 때리시고 도루도 잘하시고 그래서 이제 파워하고 스피드를 동시에 가진 이런 분인데 이제 나이가 좀 많으시니까 전성기만은 못하겠지만 은퇴를 했고 어깨가 진짜 뒤져. 너네 찾아봐봐. 몸 진짜 장난 아니야. 와, 나 이거 보고 막 약간 두근두근 하더라. 아, 맞다. 내가 꿈꾸던 몸이 저런 몸이었지 이런 생각 좀 들면서 아까 피지컬 100 보고 밖에 나가서 달리기 한번 하고 왔어요. 한 20분 정도 뛰고 왔어. 이런 콘텐츠가 참 좋은 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되게 긍정적인 마음을 들게 하잖아요. 제 콘텐츠는 사실 부정적인 콘텐츠도 많잖아. 근데 뭐 제 거랑 비교할 수도 없겠지만 사람을 좀 움직이게 만들고 운동하고 싶게 만들고 뭔가 도전하고 싶게 만드는 이런 콘텐츠는 참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진짜 멋있더라 몸이. 그리고 사람 자체도 굉장히 쿨해. 존나 쿨가이. 키도 굉장히 크더만. 키도 한 180 후반쯤 되는 것 같고 어깨 뒤지게 넓고 사람 자체도 굉장히 유쾌하고 쿨하고 그러더라고. 나카무라 카츠미 이제 수영 국가대표 현역이신 것 같고요. 아시안게임 100m씩 곱하기 4 자유형 릴레이 금메달리스트. 그러니까 최상급 수영 선수인데 이분 굉장히 훈남이더라고. 잘생겼더라. 인기 존나 많을 듯. 우리 박태환 선수가 있었잖아요. 박태환 선수보다 수영 실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외모는 좀 업그레이드인 그런 느낌. 이분도 몸도 좋고 잘생기고 존나 훈남이더라 진짜. 그 다음에 하시모토 소이치. 난 이 사람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유도 국가대표고 파리올림픽 마이너스 73kg 동메달리스트. 이제 체구가 상대적으로 좀 작으셔요. 키도 좀 작으시고 체중도 조금 나가시고. 와, 근데 확실히 유도나 레슬링의 올림픽 메달리스트면은 진짜 넘사긴 하더라. 진짜 다르더라. 일본 팀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사람은 여기 오자키 노노카라는 여자 선수였는데 이 사람도 레슬링이고 2023 세계 선수권 여자 자유형 금메달리스트. 그러니까 최상급 여자 레슬링 선수죠. 이 오자키 노노카 그다음에 하시모토 소이치 이렇게 레슬링이든 유도든 그래플링 계열의 올림픽 메달리스트면 진짜 넘사 같긴 하더라고. 땅 따먹기 하는 게 있거든요. 몸싸움을 존나게 해야 되는데 여기 70 몇 킬로 나가시는 분이 우리나라 140킬로 나가는 김민재 선수랑 달라붙어가지고 서로 이제 장외되고 뭐 이런 거 보는데 와 진짜 미쳤더라. 여자 레슬링은 일본이 거의 뭐 최강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와타나베 카나 MMA 여자 선수입니다. 전 유도 선수 출신이시고 그 다음에 태국입니다. 슈퍼본 싱하 마윈 무에타이 선수고 원 챔피언십 킥복싱 패더급 챔피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임스 루사미카에 이제 전 배구 선수신데 태국 스웨덴 혼혈 배우이자 모델이신데 이분 얼굴이 게리 굿리지라고 혹시 아세요 여러분? 옛날에 UFC도 한번 나오시고 팔씨름 세계 챔피언 출신이시고 방송 같은 데도 많이 나오고 했던 게리 굿리지라고 있어요. 그 사람 닮았어. 존나 무섭게 생겼어. 전 배구 선수니까 키도 크고 등치도 커요. 지금은 몸 관리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진 않지만 근데 태국인데 자꾸 이렇게 제스처가 제 언어는 모르지만 막 이러면서 막 끼를 계속 부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설마 했는데 사디캅 우리가 이겨야 돼! 약간 그 조건 씨 같은 느낌으로 아니면 샤이니의 키씨 같은 느낌? 이런 느낌으로 하시는데 너무 놀랍더라고. 그러니까 얼굴은 게리 굿리지야. 키 존나 커. 덩치 존나 커. 약간 흑인처럼 보여. 근데 파이팅 해야 돼! 막 이러면서 뭐 이러고 있는데 조금 버겁긴 했어. 그리고 써니 케르드카오 외초 키티콘 럭비 국가대표 7인제 럭비 태국 대표팀 핵심 멤버. 요 분이 이제 피지컬도 좋고 신체 능력도 좋고 잘 치시더라고.
그다음에 아누차 요빤냐 레슬링 국가대표, 동남아 게임 레슬링 은메달리스트, 그다음에 뭐 크로스핏 여자 선수, 무에타이 코치 여자분들 이렇게 나오셨고, 그다음에 몽골, 몽골이 이번에 화제가 많이 됐죠. 몽골 사진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강호동 17세 뭐 그런 거 있죠. 딱 그 느낌. 강호동 아저씨도 확실히 약간 몽골 쪽 계열이 아닐까 싶은 게, 이 몽골 전통 씨름 챔피언 오르콘 바야르 사이칸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젊어요. 현역이신 것 같고, 이분이 이제 눈이 약간 이렇게 개슴츠레한데 눈웃음을 살살 쳐요. 이러고 다니시는데 진짜 젊은 시절 강호동 생각 많이 나더라. 뭔가 여유롭고 몸도 상체가 엄청 두껍고 크고 허리 길고 막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와, 그리고 진짜 얕볼 수가 없어. 뭐 너무 당연하지만 보통 사모아인 같은 사람들 보면 좀 우리가 좀 겁을 먹잖아요. 몽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존나 무서워 진짜. 몸이 너무 두꺼워. 그리고 표정이 존나 여유로워요. 와,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깁니다. 약간 이러고 다녀. 근데 너무 무서워. 그 다음에 돌군 에느바트 농구 선수 출신이시고, 몽골 프로 농구 선수로 이렇게 활동을 하셔가지고 키가 굉장히 크시고, 그 다음에 르하그바 오치르 에르덴 오치르 고개사가 한 명 나왔거든요. 와, 진짜 인상적이더라. 고개사이시다 보니까 이 서커스 하실 때처럼 화장 같은 걸 굉장히 진하게 하고 나오셨어. 옷도 굉장히 화려하게 입고 그러신데 몸이 진짜 좋더라. 몸도 좋고, 여기 이제 서로 약간 자기 기량 보여준다고 초반에 만났을 때 막 백덤블링도 하시고 물구나무도 서가지고 걸어가고 막 이렇게 보여줬거든? 몽골 쪽에서도 한번 보여주시죠 하니까 고개사인 이분이 나가가지고 물구나무를 서는데, 확실히 피지컬로 서는 사람하고 기술로 서는 사람하고 차이가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이 사람은 심지어 한 손으로 물구나무를 서가지고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셨는데, 와, 이 코어나 밸런스가 사람이 아니더라. 한 발로 서서도 그렇게 하기 힘들어. 근데 한 팔로 서서 그렇게 하더라. 이제 그 고개 어떤 거 하시냐면, 의자 같은 거를 여러 개 쌓아 그 위에 올라가서 물구나무 서서 퍼포먼스 같은 걸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쌓여있는 의자에 올라가서 한쪽 손으로 물구나무를 서서 버티면서 뱅글뱅글 돌고 이런 거 하시는 분이라 보는데 너무 무섭더라. 높이 거의 한 10m쯤 되는데 위에서 불안정하게 쌓여져 있는 의자에서 물구나무 서 계신데, 떨어지면 사실 진짜 어디 불구돼요. 그 정도 높이에서 하는데 진짜 너무 대단했어. 그리고 몽골에서도 종합격투기 선수 원 챔피언십 나가시는 분 나오셨고, 배구 선수도 한 분 있었고, 여자 유도 선수 있는데, 와, 여자 유도 선수 플러스 78kg급 나오셨는데, 와, 진짜 못 이겨요 진짜. 내가 예전에 그 피지컬 100 시즌 1땐가 2땐가 제가 뭐 장은실 씨 이런 사람들 나오면 못 이긴다고 막 했어. 그때는 그래, 지금보다는 좀 건강할 때인데 당연히 못 이기거든요 제가. 근데 몇몇 애들이 내가 센 줄 알아. 법인데 나는. 그래서 내가 그때 내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솔직히 뭐 신부팀 씨밖에 없는 것 같다. 신부팀 씨도 사실 반반이야. 아무튼 그런데 그 공 뺏기 그런 거 할 때 장은실 씨 내가 못 이긴다고 하니까 나를 좀 고평가해주는 애들이, 아, 형 여자인데 형이 이기겠지 막 이러는 거야. 못 이겨 진짜. 진짜 못 이겨. 장은실 씨도 당연히 못 이기고, 여기 몽골 팀에 78kg급 유도 선수 여자분이 있는데 나 이 사람이랑 10번 싸우면 10번 다 져요 진짜로. 못 이겨 진짜. 진짜 존나 개쎄 보여. 실제로 세고. 형, 그 여자 보디빌더는 이길 때 못 이긴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심으뜸 씨처럼 체중이 되게 가벼우시면은 체중으로 어떻게 좀 해볼 수 있겠어. 체중이 2배 차이가 나니까. 내가 지금 89kg거든요. 그럼 심으뜸 씨 이런 분들은 뭐 한 48kg, 50kg 이렇게 나가시니까 체중 얼추 2배 되니까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런 분들은 체중도 80kg야. 못 이겨. 장은실 씨 키도 170도 넘고 진짜 못 이겨요. 체력은 내 한 5배는 될 거고. 형 펀치 임팩트 있던데 그 어차피 5번 붕붕 하고 나서 핵핵 될 텐데 뭔 의미가 있냐고 그게. 그 여자 100kg이면 100까지는 내가 모르겠고 80은 확실히 넘어 보이더라. 그다음 튀르키예. 튀르키예에 오일 레슬링 선수가 나오셨는데, 전통 오일 레슬링 챔피언 4회.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사실 레슬링 같은 격투기는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우리도 전통 씨름이 있고, 일본의 스모가 있고, 러시아의 삼보가 있고, 로마나 이런 데도 판크라치온 뭐 레슬링의 조상격인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튀르키예에는 오일 레슬링이라는 게 있어. 몸에 오일을 바르고 레슬을 하는 거예요. 거기 4회 챔피언 출신이니까 최상급이죠. 근데 아쉽게도 나이가 좀 많으셔. 42살. 왜 야하냐? 이 사람 몸무게 120 몇 킬로인가 140 킬로인가 그래. 이 사람도 140이었던 것 같아.
몸 존나 두꺼워. 잡을 데가 없어. 그리고 익스트림 스포츠 선수 나오셨고, 가라데 국가대표도 나오셨고, 조정 선수 나오시고, 여기 여자분 중에 자유형 레슬링 여자 선수가 한 분 나오셨거든. 제가 장담하는데 제가 이분이랑 싸우면은 20조 만에 초살당합니다, 진짜로. 우리 장은실 선수도 그렇고 이분 보고 살짝 쫄더라고. 느껴졌어. 왜냐면 장은실 선수도 우리나라 전 국가대표 레슬링 선수지만 사실 이력에 뭐가 안 써있는 거 보니까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이렇게 메달을 획득하진 못하신 것 같아. 근데 이 튀르키예에 있는 아세민 아다르 이분은 자유형 레슬링 세계선수권 금메달리스트예요. 세계선수권 2번인가 우승한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최정상급 레슬러죠. 이 사람 여기 미션 할 때도 진짜 개 무섭고 승부욕 뒤지고 진짜 막 남자든 여자든 다 잡고 막 돌려버리고 개 무서워 진짜. 야, 이건 너네도 못 이겨. 나만 못 이기는 게 아니고 못 이겨 이 사람. 그리고 튀르키예에 이제 약간 뭐 구멍이라고 할 수 있는 배우이자 전 모델이자 피트니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요 분은 살짝 구멍처럼 보였는데 알고 봤더니 구멍이 아니야. 본인이 구멍이라는 걸 잘 알고 자신의 롤을 찾아가더라고. 이 사람 때문에 한번 사실상 진 거를 이긴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신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좀 떨어지잖아. 전투력이라든지. 그러니까 첫 번째로 했던 게임이 모래사장에 어떤 동그란 공간이 있어요. 약간 높아요. 한 50cm 정도 올라가 있는 단상 같은 게 있고 지름은 대충 한 4m? 5m쯤 되는 그런 큰 원형이 있는데 거기에 더 많은 팀원이 종료 시점에 올라가 있는 팀이 이기는 그 게임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분이 구멍이니까 할 일이 잘 없잖아. 시작하자마자 그 공간으로 올라가서 싸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계속 싸돌아다니면서 뺑글뺑글 돌면서 뛰어다니면서 체력은 좋아. 스피드도 있습니다. 입을 털어줘. 지금 우리가 몇 대 몇으로 지고 있어. 우리가 이기고 있어. 자, 지금 밀어야 돼. 지금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얘기를 해줘. 옵저버를 해주는 거야.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3초, 2초 남으면 존나 뛰어와가지고 안으로 쓱 들어가고 해가지고 굉장히 머리가 좋으시더라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미스터 인도네시아 2018년 챔피언이시고 아마 미스터 코리아 같은 거겠죠. 우리나라도 아마 미스터 코리아 한번 되면은 재출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인터뷰에서 자기 인도네시아에서 한 번도 져본 적 없다 그랬거든. 바디빌딩. 아마 2018년에 미스터 인도네시아 하고 나서 다른 대회들을 출전한 것 같아요. 몸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모델 피트니스 선수, 그 다음에 수영 선수도 한 명 나왔고 전 배드민턴 선수도 한 명 나왔고 배드민턴 세계 랭킹 1등 출신도 나오셨고 또 여자분은 주짓수 선수, 농구 선수 이렇게 나오고 농구 선수 출신 미인 대회 우승자라서 굉장히 예쁜 분 한 분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가 조금 전력이 살짝 아쉽긴 했어요. 그 오픈 바디빌더가 센터를 딱 잡고 있으니까 엄청 세 보였단 말이야. 근데 옆에 몇 면을 보면은 조금 아쉬웠다. 이제 호주 팀이 좀 많이 셌죠. 일단 로버트 휘테커 UFC 전 챔피언 출신이 있어버리고 에디 윌리엄스라고 몸무게 178kg 나가는 스트롱맨, 호주 스트롱맨 2회 우승한 그냥 이게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사람도 나오고 돔 오하토라고 바디빌더 나오고 또 크로스핏 선수 나오고 피트니스 모델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호주 팀이 사실 전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여기 뭐 좀 잘못 써 있는 것 같은데 그 파쿠르 선수가 여기 아니었나? 호주? 맞지 않아? 파쿠르 선수가 한 명이 나오는데 파쿠르라 그래가지고 뭐 그냥 좀 재빠른가 보다 했거든. 와, 신체 능력이 진짜 좋더라고. 몸도 엄청 좋고. 그 다음에 필리핀 파퀴아오가 나옵니다. 세계 유일의 8체급 석권을 한 그냥 레전드 오브 레전드 복싱 선수죠. 그리고 필리핀에서 상원, 의원, 국회의원까지 하셨고 근데 일단 나이도 좀 있으시고 은퇴도 하셨고 무엇보다도 체급이 좀 낮으시기 때문에 요번 피지컬 아시아에서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시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 제가 본 회차까지도 실제로 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링 위에 올려놓으면 이걸 다 원투하면 다 쓰러지는데 근데 뭐 때릴 수가 없잖아. 이거 옛날에 피지컬백 시즌 1, 시즌 2 때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레슬러나 유도 선수가 너무 유리하다. 특히 레슬러가 너무 유리하다라고 나오는 게 공 뺏기 한다든지 차지하기 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몸싸움이 가능한 어떤 게임이 나오면 레슬러들은 자기 기술을 쓸 수가 있잖아. 진짜로 약간 들어가지고 집어 던지고 막 이랬던 분도 계셨잖아. 시즌 1, 2 때. 근데 복싱 선수는 때릴 수가 없어. 킥복싱 선수는 로우킥을 찰 수가 없어. 그래서 레슬러한테 너무 유리한 거야. 심지어 그때 그 종합격투기 선수 나와서 여자 바디빌더 분하고 공 뺏긴가 그거 하실 때 여자 바디빌더 분 넘어뜨린 다음에 니온벨리라고 하나? 이 명치 부근을 무릎으로 누르는 그 기술 썼는데도 MMA 선수가 여자한테 그랬다 막 이러면서 난리를 지겨버리니까. 근데 레슬러들은 사람 허리 잡고 다 집어 던지고 있고 그 점이 조금 아이러니긴 하죠. 레슬러한테 너무 유리해요. 사실 몸싸움 할 때마다.
그래서 필리핀 대표로 파퀴아오님 나오시고, 이제 파퀴아오는 사실상 뭐 선수들의 우상 이런 거잖아. 다른 선수들이 파퀴아오 보고 다 눈이 착해지더라고. 다 가서 악수하고 싶어하고 막 한번 포옹해보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저스틴 코베니라고 럭비 선수 한 분 나오시고, 레이 제퍼슨 캐루빈이라고 스트롱맨이 한 분 나오시는데, 요 분도 아까 그 호주에 178kg 나가는 분만큼은 아니지만 떡대가 어마무시하더라고. 그리고 로빈 로렌 브라운 육상 선수, 그다음에 뭐 여자분들은 UFC 종합격투기 선수, 그다음에 크로스핏 선수 이렇게 한번 나오셨는데 전력이 조금 아쉬웠어요. 왜냐면 파퀴아오가 당연히 더 위대한 운동 선수겠죠. 너무 당연히. 근데 이 주장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밀리고 들어가요. 운동 선수로서는 파퀴아오가 훨씬 위대한 선수겠지만 이 피지컬 아시아를 할 때는 김동현이 더 좋은 선수죠. 여기에서만큼은. 아니면 로버트 휘테커가 더 좋은 선수죠. 아니면은 몽골의 씨름 선수가 더 좋은 선수죠. 그래가지고 조금 여기서부터도 쉽지가 않은 거죠. 재산으로도 파퀴아오가 넘사일 듯. 그게 그 선수들 다 이렇게 모아놓고 이번 상금은 해가지고 숫자가 막 다라라라라라라 올라가면서 10억 원이라고 써 있었잖아. 다른 선수들이 막 확 이렇게 하고 되게 좋아하시는데 파퀴아오 혼자서 시큰둥. 나 메이웨더랑 싸울 때 한 번 싸우고 2,400억 받았는데 10억? 10억도 6등분 해야 될 거 아니야. 두당 1억 5천 떨어지나? 세금 내면 1억이네. 내가 1억 받으려고 한국에 와서 이지랄 해야 돼? 약간 현타 온 표정? 야, 파퀴아오 몸값을 어떻게 맞춰줘?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이게 선수를 뭐 그렇게 뽑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선수 소개 볼 때부터도 사실상 한국, 일본, 호주, 몽골이 좀 강하고, 네 나라가 좀 강하고,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요 세 나라가 좀 처져. 튀르키예도 강하고. 어쩔 수가 없더라고. 이게 피지컬 싸움을 하러 나온 곳이니까. 물론 이게 진짜 그 나라에서 피지컬 제일 좋은 사람들을 뽑은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복불복도 있고 뭐 그런 게 있겠지만 동남아 세 팀이 좀 처진 건 사실이긴 해요. 그리고 한국, 일본이 의외로 안 처져. 그 다음에 호주하고 튀르키예는 영토 영역상으로는 아시아로 분류되긴 하지만 약간 심적으로는 아시아 맞나 싶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호주하고 튀르키예 피지컬 좋아. 몽골 피지컬 좋아. 한국, 일본 의외로 괜찮아. 안 밀려. 잘해. 피지컬도 괜찮아. 근데 아무래도 이제 태국하고 인도네시아하고 필리핀은 조금 밀리더라고, 피지컬이. 그래서 이제 1편에서는 선수들 소개해주고 서로 인사하고 뭐 이런 거 나왔었고요. 1화 마지막부터인가 영토 정복전이라는 걸 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존나게 거대하게 모래 산이 쌓여져 있어요. 높아요. 높이 대충 한 5m 이상? 5m 이상의 모래 산이 만들어져 있고 그 위에 평지에 동그란 공간, 한 지름 5m쯤 되는 동그란 공간이 4개가 있어요. 8팀이잖아요. 요이 스타트 하면은 48명이 뛰어 올라가서 그 동그란 공간에 휘수를 불렀을 때 가장 많은 인원이 있는 나라가 그 땅을 먹는 정복전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요거는 게임 설계의 약간 미스라고도 좀 볼 수 있는 게 완벽하게 제압이 안 되면 사실상 다 무승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스포츠라는 게 49대 51로 이기는 거잖아. 49.9 대 50.1로 이기는 거잖아. 근데 이걸 해버리면은 군대 있을 때 참호 격투나 뭐 이런 거를 하면 한 번 나가면 아웃이잖아. 근데 이거는 나갔다 들어왔다가 들락날락이 계속돼. 이래버리니까 어느 한 명이 상대팀 한 명을 잡고 동기어진을 해. 밖에 나가버려. 그럼 서로 꼭 끌어안고 그냥 러브러브 해버려. 사랑해버려. 그러면 계속 동률이 나와요. 이래서 한국이 아마 동률 리매치를 제일 많이 한 것 같은데 리매치만 5번인가를 하고 한국은 그래서 이 경기를 한 8번 정도 했어요. 힘들어 뒤질라 그래 진짜. 반면에 호주는 피지컬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다른 나라들이 호주가 올라간 땅에 아예 도전 자체를 안 해버렸거든. 호주는 개꿀로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결승전 할 때까지 뭐 거의 체력을 쓰지 않고 보존을 하면서 올라가고. 아무튼 좀 놀라웠던 거, 당장 기억나는 좀 명장면이라고 한다면 일단 한일전이 좀 일어났거든요. 여기 한일전을 하는데 뭐 나중에는 한일전 1대1로 붙었을 때도 있죠. 그때 일본이 작전을 좀 잘 짜가지고 리매치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한 번 아웃되면은 이제 못 들어가는 걸로 합시다 합의를 해서 최종 리매치를 했거든요. 그때 일본 팀이 작전을 잘 짜가지고 한 명 한 명이 누구를 맞기로 다 결정을 해.
걔들이 전부 한국인 한 명씩을 안고 다 밖으로 나가서 아웃돼 버려 전부. 그리고 최종적으로 일본 레슬러 선수 한 명하고 우리나라 크로스핏 선수 한 명을 남긴 거야. 의도적으로. 그래서 1대1을 뜨게 됐어요. 1기토를. 근데 시작할 때부터 처음에 준비 시작할 때부터 이건 졌다라고 바로 느낌이 올 수밖에 없는 게 두 분이 이렇게 마주보고 서 있다가 야 준비해 주시고 하니까 둘이 자세를 낮춰. 근데 우리나라 크로스피터 선수분이 체격이 더 컸어. 키도 더 크고 체중도 더 많이 나가 보였어요. 근데 자세가 이래. 일기토를 하는데 일본의 레슬러 선수 여자 선수분은 그냥 땅에 거의 붙어 있어요. 두꺼비처럼. 못 이기죠 당연히. 그래서 요이 스타트 하니까 당연히 이제 하체 쪽 잡고 레슬링 기술을 걸어가지고 밖으로 밀어내서 일기토에서 져서 일본이 올라갑니다. 한국이 꼴등한 건 아닙니다. 약간 준결승 정도에서 한일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레슬러한테는 진짜 안 되더라고요. 기술이야 기술. 힘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체중 점이 너무 낮아. 밀 수가 없어. 땅에 붙어 있어. 그리고 좀 인상적이었던 게 윤성빈 선수. 윤성빈 선수가 일본의 수영 선수를 전담마크 했는데 한 번은 서로 막 엄청 뒤엉켜 있었거든. 근데 수영 선수가 윤성빈 선수를 약간 누르고 있었어. 눌러서 제압하고 있었는데 윤성빈이 그냥 스쿼트로 일어나 버림. 이렇게 눌려 있다가 약간 이렇게 하면서 어깨에다가 이렇게 대더니 하고 스쿼트로 일어나 버림. 그리고 일본하고 재경기만 한 4번 5번 했단 말이야. 다음에 또 일본 만났는데 거기에서는 애초부터 수영 선수를 어깨에 들쳐매고 그냥 경기장 끝에까지 그냥 걸어갔어요. 이렇게. 그 옛날에 UFC 선수 중에 필 바론이었나? 바디빌더 출신 격투기 선수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아저씨 별명이 쌀배달 아저씨였는데 그 사람이 UFC에서 맨날 레슬링을 잘해가지고 아래 판 다음에 어깨에다가 들쳐매고 경기장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바닥에다가 패대기 치는 게 이제 그 사람인 트레이드 마크였는데 윤성빈도 수영 선수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경기장 끝까지 가서 하고 있어. 작전이 뭐냐면 여기가 모래산이라고 했잖아요. 요렇게 돼 있고 위에가 평평한 거란 말이에요. 모래사장 경사 있는 데까지 걸어가서 대충 시간 한 10초 20초쯤 남았을 때 집어 던지고 자기만 온다는 계획인 거야. 안 되죠 근데 이게 진짜 짐짝이면은 산 밑에다가 버리고 고려장하고 오면 되잖아. 너 나이가 몇 살이노? 26살입니다. 고려장하기 딱 좋은 나이네 이러면서 모래에서 수영해봐 이러고 이제 고려장하고 자기만 뛰어온다는 그런 계획이잖아. 근데 여기 다 피지컬 한 가닥씩 하는 사람들이고 수영 선수면은 팔도 길고 팔 힘도 얼마나 좋을 거야. 집어 던지려고 하는데 당연히 붙잡고 앵기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 둘 다 올라가든 둘 다 떨어지든 이렇게 돼버려. 그리고 이때 이제 김민재 선수가 140kg 나가는 백두급 씨름 선수잖아요. 근데 일본의 그 유도 선수 있잖아. 70 몇 킬로급 나가는 사람인데 와 김민재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안 놔주는데 진짜 대단하더라. 나는 진짜 레슬링, 유도, 이 그래플링 쪽 있잖아. 여기가 진짜 대박인 것 같아. 정말 피지컬이 좋은 것 같아요. 체중 대비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잘 싸우는 사람들인 것 같아. 뭐 물론 간지는 사실 복싱이 간지나고 뭐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그래서 한국은 좀 아쉽게도 일본한테 일기토에서 져가지고 떨어지게 되고요. 몽골하고 호주가 이제 힘으로 정면 대결을 했는데 호주가 진출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튀르키예였나? 결승전 튀르키예였나? 나 기억이 잘 안 난다. 아무튼 호주하고 어딘가 하고 결승전을 했거든요. 튀르키예 맞는 것 같아. 근데 의외로 튀르키예가 이겨버립니다. 호주가 피지컬도 가장 좋았고 대진운도 가장 좋았고 제일 경기도 적게 해서 체력도 엄청나게 세이브한 채로 했거든. 근데 튀르키예가 이겨버립니다. 김민재 체지방 비율이 많이 높은 것 같음. 다른 덩치들은 더 높아. 김민재 아저씨 정도면은 굉장히 양호하고 바디빌더 오픈 그 사람 한 명 빼면은 다른데 체격 큰 사람들은 더 지방 많았어. 우리나라 전성기 최홍만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아쉽긴 해. 나 그거 너무 아쉬웠어 사실. 아니 왜냐면 호주에서 튀르키예에서 어디에서 막 스트롱맨들 나와버리잖아. 격투기 선수 UFC에서 챔피언 했던 사람 랭킹 2등까지 갔던 사람 이런 사람 나와버리잖아. 아니 우리도 홍만이 형 전성기 때였으면은 홍만이 형이 여기서 2m 18에 몸무게 160kg에 체지방 7% 막 이래버리는데 여기 스트롱맨 아저씨가 자기 손 크다고 막 자랑하고 있는데 최홍만한테 안 되거든요. 홍만 형님이 짱이거든. 여기에서 모래사장에서 밀어내기 하면은 최홍만 형님이 오지마 키까지는 못하겠지만 오지마 장풍, 바람은 안 나가는 장풍으로 막 밀어낸 다음에 이기고 나서 거기서 이제 뭐 댄스 한번 쳐주고 하면은 시청률도 많이 나오고 머리 파랗게 염색해가지고 너무 아쉬운 게 최홍만 형님이 그 전성기 최고 기량일 때 자신의 재능을 일본 예능에서 낭비해버렸어.
아니 최홍만 형님은 실수로 누구 꿀밤 때리면 진짜 죽을 수도 있어. 손이 너무 커가지고. 최홍만 형님이 글러브가 역대 최고 크기라고 하잖아요. 대충입니다. 브록 레스너가 3XL이야. 근데 쉐인 카윈인가? 브록 레스 존나 저팬 그 아저씨 한 명 있잖아. 그 아저씨가 4XL이래. 글러브가 손이 존나게 크대. 최홍만이 5XL. 오한마야. 망치도 아니야. 타이슨이 망치고 최홍만 오한마거든. 아무튼 그때 전성기 때 피지컬을 어디에 낭비를 하셨냐면, 요건 이제 제가 일본 예능을 좋아하니까 드릴 수 있는, 일본은 벌칙 예능이 많아요. 어느 정도 심한 벌칙이 있냐면 퀴즈를 해. 근데 의자에 묶어놓고 퀴즈를 해. 이렇게 묶인 채로 퀴즈를 하래. 못 움직여. 여기서 이렇게 머리밖에 못 움직여. 근데 저기 한 20m쯤 뒤에 나랑 같은 동료인 남자 개그맨이 훈도시를 입고 엎드려 있어요. 도기 자세로. 상의는 탈의하고 하의는 훈도시를 입고 있어. 그러니까 한 손에 좀 남다른 그 색깔이 얼핏 보일 정도, 그 정도로 훈도시를 입고 있어. 이게 씨발 뭐지 싶잖아. 그게 기계인데 그 엎드려 있는 엉덩이가 여기 있고 퀴즈 푸는 아저씨가 여기 있어. 대충 한 10m 15m 거리야. 문제를 내고 카운트다운을 할 때 얘가 와요. 이렇게. 자, 러시아의 수도 이름을 얘기해주세요. 아, 뭐였지? 스바시바! 이제 못 맞추면은 나의 동료의 엉덩이가 이제 여기 이제 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본이 그런 걸 되게 좋아해. 일본에서 한때 되게 유행하던 벌칙 중에 하나가 공주님 안기가 있었어. 벌칙을 이렇게 보여줄 거 아니야. 퀴즈 같은 걸 해. 벌칙에 뭐 뿅만치 맞기, 일부에 회초리 맞기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해. 일본 애들이. 일반적인 게 있어. 근데 공주님 안기가 있는 거야. 당연히 그 퀴즈 푸는 사람들이 공주님 안기 게이드가 아니야 막 이러고 있지. 그러고 나서 이제 퀴즈를 풀고 틀려. 벌칙 뭐 받을래 하니까 저 공주님 안기 할게요 했는데, 갑자기 그 소우 1편 반전처럼 애초부터 이 세트장에 어떤 되게 큰 선물 상자 같은 게 있었거든. 엄청 큰 선물 상자가 갑자기 뚜껑이 열리면서 우와 하고 밥샵이 나와요. 보부사부가 우와 이렇게, 그 트레이드 마크가 이거잖아. 이렇게 하고 나와. 보부사부가 우와 이러면서 스펙상 200cm에 160kg. 근데 실제로는 한 193에 한 140kg 좀 나갔다고 하죠. 이러더니 존나게 뛰어와가지고 퀴즈 틀린 새끼를 진짜로 공주님 안긴 해. 공주님 안기를 한 다음에 어디 뭐 좀 아픈 데 있잖아. 그런 데다가 집어 던져. 그게 공주님 안기 벌칙이었거든. 그러다가 밥샵이 그걸로 쏠쏠했어. 그걸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배가 부르니까 이제 훈련을 안 하기 시작한 거거든. 보부사부가 그걸로 한 2년 정도 맛있게 빨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선물 상자 들어가서 앉아서 이렇게 쉬고 있어. 이러다가 이제 공주님 안기 이러면은 우와 한 다음에 일본 개그맨 이렇게 안아가지고 집어 던지면은 집에 가는 길에 500만 원씩 주니까 얼마나 좋냐고. 일당이 500인데 거기서 이제 뭐 거의 공개적으로 일본 여자친구도 한 번에 2명 3명씩 사귀고 막 이랬잖아. 너무 좋지. 그러니까 그 더 파이팅 보신 분들 호크 나오잖아. 호크가 했던 짓거리를 사실상 실제로 했어요. 밥샵이. 그러니까 좀 예의 있는 호크 이런 느낌? 근데 그걸 한창 하고 있던 보부사부가 그 일자리를 잃게 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밥샵이 연패를 너무 하죠. 연패를 존나 해버리는 거야. 그 일본 프로 레슬러한테도 존나게 맞고, 뭐 물론 그 일본 레슬러 이름 뭐였지? 몸이 좀 이렇게 갈색인 대머리인 그 사람이 솔직히 얘기해서 사커킥 존나 찼어요. 밥샵 대가리에다가 뒤통수 쪽에다가 사커킥 존나 찼거든. 근데 일본인 우대로 반칙 안 하더라고. 반칙인데 거기서 이제 뭐 존나게 까여서 지고, 또 누구랑 싸우는데 또 지고, 한 5연패 했어. 5연패 한 것도 다 X밥들한테 졌어. 센 사람한테 진 것도 아니고. 한때는 어네스트 후스트를 이긴 사람이야. 일본에서는 옛날부터 크로캅이 좀 인기가 막 스물스물 올라오려고 했고 막 이럴 때였고, 최고 스타는 아니었지만 그 앤디 훅 인기 존나 많고 막 이럴 때 있었잖아. 피터 하치 인기 존나 많고 K1 때. 그때 어네스트 후스트가 존나 재미없게 3번 우승을 해가지고, 저 새끼 존나 꼴배기 싫지만 싸움은 제일 잘함, 이게 어네스트 후스트였는데, 밥샵이라는 새끼가 누구 부상당해가지고 대체 선수로 나왔는데 아직도 기억나 진짜. 밥샵 키 2m 몸무게 160kg. 특기, 다른 선수들은 보통 특기가 킥복싱, 무에타이, 복싱 이런 게 나오는데, 특기 액션 영화 많이 시청. 실제로 이렇게 나왔어. 진짜 너네 찾아봐. 내가 뻥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찾아볼게. 밥샵 액션 영화 시청. 여기 보이시죠? 자, 밥셉 79년생 미국 2m에 169kg 격투기 수련 경험 무 격투기 영화 많이 시청. 이 씨발 실화라니까. K1 때 진짜 이렇게 나왔다니까 얘가. 격투기 영화 많이 시청 격투기 수련 경험 무 이렇게 나왔어 진짜. 이랬는데 어네스트 후스트를 피떡을 만들었어요. 챔피언을. 후스트가 빡쳐가지고 리매치 하자 그랬는데 또 이겼어. 이때 밥샵이 썼던 전술이 뭐냐면, 이러고 뛰어가. 거리를 좁혀. 그 다음에 태권
꽝!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이것만 30초 함. 30초 동안 이 펀치만 30방 날려가지고 1초당 한 대씩. 몬스터 헌터에서 거대 둥기 같은 거예요. 보통 선수들이 1초에 한 3번씩 내잖아, 펀치를. 근데 초당 한 대야. 거대 둥기여가지고. 근데 태권만 30번 해가지고 어네스트 우스가 이거 맞고 기절해가지고. 근데 그게 상성이 좀 안 좋고 전략이 좀 안 좋았던 게 나중에 이제 보부사뿌랑 싸운 애들이면은 보부사뿌가 몸으로 밀고 들어와서 코너로 몰렸을 때 어떻게 해요? 크로캅도 그랬고 나중에 복야스키도 그랬고 다 그랬잖아. 어떻게? 사이드 스텝으로 빠지면 되지. 근데 후스트는 원래 그렇게 싸우는 선수야. 누가 펀치 러쉬를 하잖아? 견뎌. 네덜란드에서 인종차별 당했던 그런 기억을 떠올리면서 가드를 올리고 견뎌. 하나 둘 셋 견뎌. 이러고 견디는 애야. 상대가 그래서 연속기 콤비네이션을 다 때리잖아. 그럼 다 견디고 있다가 콤비네이션 끝나면 카운터 들어가고 로우킥 들어가고 이렇게 싸우는 애가 후스트란 말이야. 근데 밥샵 건 견딜 수가 없거든. 밥샵이 진짜로 가드를 하면은 팔은 네 살 아니야 이러면서 팔을 계속 때려요. 그럼 여기를 때리면 이게 이렇게 계속 맞아. 이렇게. 후스트가 그걸로 2번 졌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원래는 밥샵이 그런 이미지였어서 공주님 안기 벌칙을 담당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연패가 너무 쌓여. 그 중에서 최악의 패배가 뭐였죠? 최홍만이랑 괴물대전. 일본 애들은 약간 그런 걸 되게 좋아하잖아. 괴물들 싸우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 그래가지고 이때가 몇 년도였더라? 2005년 9월 23일 K1 월드 GP 최홍만 대 밥샵 오사카에서 싸웠는데 이때 밥샵이 진 건데 뭐 진 건 그렇다 쳐. 근데 몹시 좋지 못하게 진 게 뭐냐면 밥샵이 누가 봐도 쫄아버려. 이게 이제 그 당시 밥샵인데 이거 밥샵 어깨 아닙니다. 승모근입니다. 어깨 넓이 아니에요. 승모근이에요. 밥샵이 최홍만한테 꿀밤 몇 대 맞은 다음에 이렇게 변해. 이 새끼 뭐노 약간 이런 표정 있지. 이게 뭐노 이러면서 쫄아가지고 싸우지를 못해. 그냥 진짜 아예 쫄아버렸어. 그래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밥샵은 쫄아서 계속 도망가버리고 홍만이 형님이 이제 꿀밤치기로 이제 사람을 반 죽였죠 사실상. 그래서 이제 보부사뿌가 져버려가지고 이 표정 보세요. 이게 무슨 표정이냐? 내가 새로운 괴물이야. 밥샵 너의 시대는 갔다. 그래서 이 경기 이후로 공주님 안기 벌칙을 최홍만이 하기 시작했어요. 연예인 퀴즈쇼를 해. 빡대가리들한테 벌칙을 줘. 공주님 안기가 있어. 아 이거 그거지. 공주님 안기 이거 고르면 안 돼. 이게 제일 아파. 근데 선물 상자가 예전보다 더 커졌네. 보부사뿌상 뭐 벌크업 했나? 보부사뿌상은 이제 나오지 못해요. 새로운 괴물의 시대가 왔습니다. 존나 큰 선물 상자가 있어. 누가 퀴즈 틀려? 저는 공주님 안기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최홍만이 와 이렇게 나와서 테크노 댄스 좀 춘 다음에 바로 일본 개그맨 안아가지고 이두컬 몇 번 한 다음에 집어 던져. 요거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제 500만 원씩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최홍만 형님이 전성기 피지컬일 때 이때 나오셨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그때는 이제 일본 예능에서 재능을 좀 낭비하고 계셨죠. 뭐 그치만 돈은 많이 버셨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재밌는 거는 그 몸싸움하고 뭐 그런 거 점령전 한 거는 뭐 재미없진 않았지만 사실상 한일전 보는 맛 빼고는 조금 아쉬웠고요. 이제 3화부터 난파선 퀘스트가 나왔습니다. 요게 좀 재밌었어요. 여기 3화, 4화에서 난파선 퀘스트를 했는데 예전에 이거 비슷한 거 했었죠. 배 같은 거 나오고 뭐 이렇게 물건 실어가지고 더 무겁게 물건을 옮긴 팀이 이기는 거. 피지컬백 시즌 1 때 나왔던 것 같은데 아마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배에다가 뭘 실은 다음에 그 배를 어디까지 끌고 가는 뭐 그것도 한번 했었죠. 그때 이제 기억나는 게 배에다가 물건을 존나게 실어. 그리고 나서 밀고 가서 모래사장 같은 데 밀고 가서 여기 경사진 곳을 밀어서 이렇게 올려서 어딘가에 걸면은 미션이 끝나는 뭐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이때 자꾸 누가 뒤를 들어서 어떤 팀이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배가 좀 크잖아요. 다들 이제 각자 흩어져 가지고 배를 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자꾸 배 후미에 가서 배를 들어버려 가지고 우리가 혹시 이 경사면을 뚫고 싶었던 게 아닌가 이러면서 이제 의아했던 그때잖아요. 그거랑은 이제 좀 달라진 게 배를 이동시키진 않고요. 난파선이라 배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두 동강이 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짐들이 존나게 많고 요걸 옮겨서 여기에다가 저울이 설치되어 있는, 근데 실제로 저울이 설치되어 있진 않겠지만 아무튼 어떤 공간에다가 하나에 20kg씩 나가는 모래주머니와 하나에 50kg 나가는 나무 박스, 이것들을 가장 많이 옮겨서 20분 내에 누가 더 많은 무게를 옮기나 하는 그
대결인 거예요. 첫 번째 종목에서는 탈락팀이 없었어요. 이제 이번부터 탈락자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종목에서 1등을 한 튀르키예에서 대전을 정해줄 수 있어요. A조에서 호주하고 일본이 했는데 호주가 약간 차이 나게 이겼고, B조에서 몽골하고 필리핀이 했는데 이게 좀 아쉬운 게 필리핀이 아마 전체 꼴찌인 걸로 기억하는데 몽골이 뭐 대충 한 2톤 정도 옮겼어요. 근데 필리핀이 1200kg인가 1100kg인가 밖에 못해서 차이가 진짜 많이 났거든요.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날 정도로.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필리핀 중에 힘을 담당해야 하는 사람이 스트롱맨이 나왔잖아요. 덩치 존나 큰 사람. 그 사람이 혼자서 50kg짜리 박스를 몇 개 나르다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체력도 약간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랑 좀 비슷한 게, 전기자동차가 방전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항상 아무리 못해도 20% 배터리는 유지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배터리 수명에 영향이 있습니다. 20% 밑으로 떨어지게 하면. 오링 나면은 되게 안 좋고요. 마찬가지로 배터리가 100% 충전이 되면 또 배터리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배터리가 한 40%에서 80%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썼다가 충전했다 썼다가 충전했다 할 때 이 자동차 배터리 수명이 가장 오랫동안 갈 수 있거든요. 저도 이제 최근에 전기차 타고 있으니까 그래서 맥시멈 제한 80으로 맞춰놓고 최저는 무조건 40 밑으로 안 내려가게. 저는 이제 보통 한 50에서 80% 사이로 왔다 갔다 이렇게 충전을 하는데, 사람도 좀 비슷해서 체력을 써도 한 20-30%는 남겨놓으면은 금방 회복이 좀 돼요. 근데 진짜 0까지 쓰면은 회복 자체가 안 돼. 오늘은 회복이 불가능해. 토하고 막 이렇게 돼버리잖아. 근데 이분이 그게 와버려. 그게 왔어. 근데 사실 그렇게 열심히 하시지도 않았는데 왔어.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인상 깊었던 사람이, 아까 태국에서 외모는 굉장히 게리 굿리지 같이 생겼지만 목소리가 갑자기 사디카 막 이런 사람 한 명 있었다 그랬잖아.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사람이 있었다 했잖아. 그 사람이 혼자서 계속 50kg짜리 괴짝을 등에 이고 막 아이고 죽네, 사람 죽네, 아이고 죽네 이러면서 쉬지도 않고 20분 동안 계속 자기 혼자 날랐거든. 한국 같은 경우에는 2명씩 괴짝을 날랐는데, 괴짝이 모래도 있고 물도 잠겨있는 곳을 지나가야 되니까 50km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존나 힘들어요. 1, 2분 하는 게 아니고 20분을 해야 되니까. 근데 윤성빈 선수가 진짜 잘한 게 후리로를 맡았어. 마라도나나 메시처럼 후리로를 맡아가지고 여기 좀 빵꾸 나면 가서 빵꾸 맺고, 여기 좀 빵꾸 나면 빵꾸 맺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 그래서 윤성빈 아저씨가 처음에는 모래주머니 옮기기를 하다가 박스가 좀 비니까 뛰어가가지고 또 박스도 옮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균형 있게 해서 한국이 전체 1등을 합니다. 뭐 대충 한 2180kg였나 거의 2200kg 옮겨가지고 전체 1등. 이거 윤성빈 아저씨 공이 진짜 크고, 씨름 선수 우리 140kg 나가는 백두장사 있었잖아. 그 사람은 모래주머니는 그냥 손으로 들고 가가지고 그 저울에다가 놓으면 안 되고요. 어떤 되게 큰 나무 박스에다가 모래주머니를 담고, 그 나무 박스가 경사진 곳에 있는데 그 나무 박스를 밀어서 이렇게 올린 다음에 거기서 빼서 넣어야 되거든요. 밀어서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김민재 선수가 그걸 굉장히 열심히 잘 밀어줬어. 그러니까 힘이 센 사람이 어떤 롤을 맞냐가 이번 대결에서 굉장히 중요했는데, 필리핀이 전체 꼴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일단 파워리프터 분이 롤도 잘못 맡았어. 이 스트롱맨 분은 체력이 없어요. 근데 다른 쪽에 스트롱맨이나 덩치가 되게 커서 체력이 없는 분도 있으셨잖아. 막 170 몇 킬로 나간 사람도 있었고, 튀르키예 5일 씨름하는 분도 140kg 나가고, 나이도 40대니까 체력이 좋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근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리를 많이 안 쓰게 배려를 좀 해줬어요. 덩치가 너무 큰 사람들은 다리를 움직이면 체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제자리에서 하는 거 좋아한단 말이야. 스트롱맨이니까 제자리에서 막 3대 운동 들고 이런 건 잘할 거 아니야. 그러면 애초에 무거운 물건들이 있는 곳 있죠. 거기에다가 박아놓고 모래주머니 같은 거를 잡아서 이렇게 던져주면서 코스를 더 짧게 만들어 준다든지, 50kg 박스를 많이 움직이진 않고 잡아서 내려줘서 사람들이 들고 다니기 좋게 해주는 그런 롤을 보통 줬어. 그리고 한국은 더 머리가 좋게 그 모래주머니를 넣는 네모난 박스를 미는, 거기에 힘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 롤을 주니까 김민재 선수가 굉장히 자기 롤을 잘 수행했단 말이야. 근데 필리핀은 애초에 그 스트롱맨이 체력 자체도 너무 약했는데, 처음에 50kg짜리 한번 들어보니까 들만하죠 당연히. 몸무게가 한 150kg 나가는 사람인데 50kg 박스 그냥 들 거 아니에요. 그거를 혼자서 들고 한 2-3번 정도 장거리 이동을 해요. 근데 그 장거리에는 물이 한 정강이까지 잠긴 곳도 있고, 모래가 있는 곳도 있고, 계단도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를 30-40m 정도를 한 3번 왕복하고 나니까 갑자기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동료들이 잠깐 쉬어 해서 난파선에 잠깐 앉아가지고 진짜 해적 만난 사람처럼 가만히 잠깐 쉬고 있었는데 회복이 안 되죠.
이 사람이 끝까지 회복이 안 돼가지고 1인분을 아예 못했어요. 0.5인분도 못했어. 이 사람 때문에 꼴등한 거야 사실. 그러니까 이 분담이 잘 돼야 돼. 우리나라가 전체 1등을 한 이유가 분담이 굉장히 잘 됐고요. 윤성빈 아저씨가 일손이 부족한 곳마다 적재적소에 잘 들어갔어. 약간 일본이랑 한국이 피지컬이 뭐 호주나 튀르키예만큼 뛰어나진 않아요. 몽골한테도 조금 밀리고. 근데 계속 잘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작전을 잘 따는 것도 있는데 올라운더가 많아. 다른 데는 힘 존나 센 사람 있고 존나 빠른 사람 있고 존나 유연한 사람 있고 약간 요런 느낌이라면 한국은 김동현 아저씨 올라운더, 윤성빈 올라운더, 아모띠 올라운더. 올라운더가 기본적으로 3명이야. 거기에다가 장은실, 최승현 이 두 분도 한 명은 170 넘는 레슬러고 한 명은 170 넘는 크로스피터다 보니까 여기도 올라운더 스타일이야. 올라운더가 5명이야. 거기에 힘 존나 센 김민재 1명. 올라운더가 많으니까 어디 빈 곳이 생기면 빈 곳이 잘 생기지도 않고요. 올라운더가 많으니까. 힘이 부족할 순 있는데 힘이 안 돼서 못함은 없어. 스피드가 부족할 수는 있는데 느려서 우리가 졌어는 없어. 올라운더니까 다 조금씩 모자랄 수는 있지만 실패는 없단 말이야. 근데 필리핀 같은 팀들 보면은 힘 존나 센 아저씨가 있지만 체력이 너무 낮으니까 한 3번 한 다음에 오링 나서 포기, GG. 그 다음에 필리핀의 다른 분들 이제 파키아오나 이런 분들은 싸움은 뭐 존나게 잘하시겠고 복싱은 뭐 그냥 레전드 오브 레전드지만 어쨌든 체격이 작으시잖아. 나이가 많으시잖아. 은퇴하셨잖아. 이러니까 본인이 하는 거는 묵묵하게 잘하시지만 어디 빵꾸난 데를 메꾸러 갈 수 있는 그런 여력까지는 또 없으신 거야. 농구로 치면은 우리나라는 스몰 포워드 4명에 센터 1명 같은 느낌. 그렇게 올라운더 같은 느낌. 그래가지고 되게 잘했던 것 같고 일본도 좀 비슷한 게 일본은 파워맨이 없어요. 힘을 담당하는 사람이 전직 야구선수 2분인데 다른 데는 지금 140kg, 170kg 나가고 있잖아. 백두 장사, 천하 장사, 오일 레슬링 장사, 스트롱맨 이런 사람들이잖아. 근데 야구선수도 물론 신체 능력이 뛰어나시지만 될 리가 없잖아. 이 사람 체지방률도 너무 낮아. 그리고 오카미 유신 이분도 싸움은 존나 잘하겠지만 힘은 안 되잖아 사실. 여기가 힘이 부족해요. 대신 여기도 올라운더. 오카미 유신도 올라운더고 야구선수 아저씨도 올라운더고 수영 국가대표 이분도 젊어서 그런지 힘은 조금 떨어지는데 체력이 좋아가지고 여기저기 빨빨거리면서 잘 다니고 유도 국가대표 아저씨도 체격이 좀 작은 편이긴 한데 힘 괜찮은 편이고 체력 좋고 그 다음에 여자 선수들도 레슬링 선수, 종합격투기 선수 이러니까 다 체력이 좋아. 그러니까 일본은 전원 체력 좋아. 한국은 5명 체력 좋고 1명 힘 존나 세. 그러니까 올라운더들이 많은 팀. 노노카 누나 존나 예쁜. 노노카 진짜 존나 멋있더라 진짜. 그러니까 이 피지컬 100은 우리가 시즌2 같은 거 봐서 알겠지만 올라운더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피지컬 100 시즌2에서 누가 우승했죠? 아모띠. 피지컬 100 시즌2에서 아모띠님보다 힘 센 사람 있었습니까? 널렸죠 솔직히. 아모띠님보다 체력이 더 좋은 사람도 좀 있었어요. 없진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소방관 그분도 체력 뒤지고 했었잖아. 그분 2등인가 했었죠. 아모띠님보다 어떤 격투기적인 능력 뛰어난 사람 솔직히 많았죠. 더 빠른 사람 꽤 많았죠. 근데 아모띠님이 이긴 이유가 뭐야? 꽤 빠름, 꽤 쌤, 체력 좋음 다 가졌잖아. 올라운더잖아. 이 피지컬 100은 결국에는 다양한 종목을 주니까 빠른 거 하나 갖고 있는 사람, 힘 하나 갖고 있는 사람 안 되죠. 올라운더로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레슬러나 크로스피터 이런 사람들이 유리한 것 같고 윤성빈 아저씨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죠. 윤성빈 아저씨가 아모띠 아저씨보다 힘은 더 세지만 체력은 조금 더 떨어지지만 약간 요런 느낌이죠. 스피드는 윤성빈 아저씨가 좀 더 빠르려나? 이런 것 같고 대신 아모띠 아저씨가 팔다리는 더 긴 것 같고 약간 비슷한 느낌. 육각형 캐릭터가 되게 중요해졌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난파선 미션을 하는데 필리핀 팀이 너무 아쉬웠고 한국 팀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고 그 다음에 이제 호주, 일본 여기가 말이 조금 나왔는데 호주, 일본 둘 다 강팀이고 그러니까 1대1로 붙은 거잖아. 국가들이 호주하고 일본이 붙었고요. 몽골하고 필리핀 붙었고 한국, 태국 붙었고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붙었어. 이긴 팀들이 승자조로 올라갔고요. 진 팀 4팀이 한 팀이 떨어져야 하는 공백기 싸움을 하러 갔거든요. 근데 일본이 5등 했어요. 너무 아깝죠. 4등까지가 승자팀인데. 근데 이게 논란이 조금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난파선 퀘스트를 할 때 모래주머니는 존나 많았어. 근데 50kg 박스는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호주가 자기들 50kg 박스를 다 옮긴 다음에 일본 박스 3개인가를 세벼가지고 옮겼어요. 일본은 그때 모래주머니에 좀 집중하고 있었고 일본이 힘이 되게 센 사람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50kg 박스보다는 모래주머니에 좀 더 집중했거든. 호주는 그때 박스를 먼저 하자라는 전략을 갖고 있었는데 자기들 박스 다 옮기고 나서 일본 게 3개가 남아있으니까 이거 우리가 하자 라고 해서 박스를 옮겨버렸거든. 딱 그 정도 차이 정도로 졌어요.
근데 이게 저는 합법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룰이 없었어. 남의 거 손대면 안 된다가 없었고 애초에 누구 거라는 말 자체도 없었어. 그리고 두 번째로 몸싸움이 없었어. 만약에 일본 팀에서 옮기고 있는데 뺏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몸싸움을 하는 미션이 아니니까. 근데 몸싸움이 없었고요. 그냥 일본 선수들이 다른 데에 다 가 있었을 때 거기에 일본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그래서 몰래 갖고 올 수 있었던 거거든. 그래서 저는 합법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경기에서만 박스가 주요했습니다. 저는 한국하고 태국 경기 보는데 한국 태국 경기만 중간 점수를 안 보여줬어요. 다른 데에서는 10분인가 지났을 때 중간 점수를 보여줬어. 그러면 막 500km 대 400km 해가지고 우리 지고 있어, 해야 돼, 우리 이기고 있어, 이 페이스로 가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한국 태국 경기만 중간 점수를 안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 박스 이동이 잘 안 되고 있었어요. 근데 태국은 박스 이동이 잘 되고 있었어요. 뭔가 우리나라가 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막 이렇게 연출이 좀 되는 거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태국에 게리 군리지 닮았는데 사와디캅 하는 그 아저씨가 혼자서 50kg 그 박스를 메고 계속 막 죽겠노 하면서 옮기는 그런 게 나와서 계속 보여주는 거야. 나 그거 보자마자 아, 한국이 발랐구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 왜냐하면 A조 경기에서 호주하고 일본 경기에서 박스 때문에 승패가 갈렸으니까 마치 그게 되게 중요해 보였잖아요. 아니에요 사실. 막말로 박스 하나도 안 옮기면 좀 어렵긴 하겠지만 왜냐면 한 명이 놀아버리니까 그 박스를 저울에다가 던지는 역할을 하는 한 명은 다른 걸 도울 수가 없어요. 그 몸에다가 하늘을 왔다 갔다 하는 그거 줄을 달고 있었어야 해가지고 한 명은 무조건 박스를 거기 밀어넣는 역할을 하고 밑에 아예 도와줄 수가 없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박스를 하나도 안 옮기면은 좀 많이 불리하긴 하겠지만 박스에 집착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게 박스가 50kg잖아. 모래주머니가 20kg인데 여자분들도 한 손에 하나씩 들고 다녀. 그럼 50kg 대 40kg잖아. 박스도 혼자서 들다가 아까 막 퍼졌다 그랬잖아요. 보통 둘이씩 들거든요. 한 명에서 40kg 들 수 있는 모래주머니 대 두 명이서 50kg 들 수 있는 박스의 대결이라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모래주머니가 이기죠. 그래서 한국하고 태국이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점수가 나오는데 점수 차이가 존나 많이 나거든요. 몇 대 몇이었더라? 점수가 대충 우리나라가 2100kg 했고 태국이 1200kg인가 했어요. 차이 존나 많이 나. 거의 1톤 차이가 났어. 근데 우리나라가 모래주머니 66개 옮김, 태국이 29개인가 옮김. 2배도 넘게 차이나. 이러니까 모래주머니가 사실 훨씬 중요했고 좀 잘 못한 팀들이 많이 실수한 거. 일본도 그 실수를 좀 했는데 약간 에이스는 아니더라도 좀 능력치가 좋은 사람을 박스를 옮기는 줄 매단 사람은 밑에 도와줄 수가 없다 그랬잖아. 줄 매단 사람을 소위 약자를 넣은 팀들이 대체로 더 쉽게 잘했고요. 그 줄 매단 사람을 강자를 넣은 팀들이 조금 헤맸어요. 왜냐면 박스가 안 중요하니까. 박스는 두 명이서 50kg를 들고 와. 그리고 하늘에 매달려 있는 사람한테 인계를 하면 그 사람이 거기에다가 고리를 걸어서 반대편까지 레일을 날아가가지고 반대편으로 가서 고리를 빼고 발로 차서 저울에다가 넣는 시스템인 거예요. 3명이 고생해서 50kg씩 옮기는 거야. 근데 모래주머니는 어떻다고요? 한 손에 20kg씩 들면은 한 명당 40kg씩 옮겨. 물론 그것도 손으로 들고 가서 던질 수는 없어요. 어딘가에 담아서 밀어서 올려야 되긴 해. 근데 한 번에 거기 담을 때마다 보통 10자루씩 옮기거든요. 200kg씩 올라가요. 거기서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국이 김민재 선수가 모래주머니 올리는 거 전담하고 윤성빈 선수가 거기 전담하다가 박스 좀 도와줬다가 모래주머니 전담하다가 왔다 갔다를 계속 해주고 나머지 김동현 아저씨라든지 다른 여자분들은 모래주머니를 거기까지 옮겨주는 거 그걸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모래주머니 2배 이상 옮겨서 완전 개발랐죠. 한국이 조금 쉽게 전체 1등으로 승자조로 올라가게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패자조 분들은 공 뺏기를 합니다. 공 뺏기는 다음에 혹시 이걸 리뷰하게 된다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흑자님 전 재산 건다면 어떤 팀에 거실 건가요? 안 걸어요. 왜 걸어요? 아모띠같이 크로스피터들 파이팅 넘치게 가는 게 진짜 사기 증진의 기여큼. 아모띠님의 최고 강점이 그건 것 같아요. 일단 인상이 좋잖아요. 많이 웃으시잖아. 긍정적으로 팀원들을 독려하는 게 진짜 큰 힘인 것 같아. 물론 김동현 아저씨도 계속 독려하고 해보자 막 이렇게 하는 거 당연히 좋고 근데 아모띠가 계속 웃으면서 아 좋다 해보자 막 이렇게 계속 하잖아. 웃으면서 짜증 안 내고. 그게 진짜 큰 것 같아. 피지컬 아시아에 나온 분들 몸평해주세요. 내가 자격이 안 되지. 근데 존나 좋은 사람만 좀
몸평 해볼까? 근데 그 사진을 써도 되나? 안 될 것 같은데. 넷플릭스도 저작권 좀 빡세잖아. 몸평은 상관없나? 근데 이번에 보면서 진짜 좋았던 거, 다들 스포츠맨 정신이 상당히 좋은 편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동그란 공간에 사람들 올라가는 거 할 때 5, 4, 3, 2, 1 삑 하고 올리면 진짜 다들 딱 그대로 정지. 난파선에서 무거운 거를 어디다가 던져 넣어야 되잖아요. 저울 있는 데에다가. 그거 할 때도 5, 4, 3, 2, 1 땡 하면은 다들 정지. 거기서 시간 끝났는데 더 좀 어떻게 비벼보려고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진짜 없더라고. 그게 너무 좋았어요. 다들 매너가 진짜 좋고, 나중에 공 뺏기 같은 거 할 때도 죽어라고 싸운 다음에 끝나고 나면은 다들 막 모래 진흙 범벅 된 상태에서 서로 딱 잡아주면서 일으켜주고 서로 막 이렇게 포옹하고, 이게 너무 좋더라고. 웃으면서 딱 마무리하는 게. 피지컬 아시아 완결 안 돼서 이제 4화 나왔고, 화요일인가 수요일에 아마 2편인가 더 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몸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사람은 일본 야구선수 아저씨. 나이나 뭐 이런 거 생각해봤을 때 다들 매너가 좋아가지고 그게 좀 좋았어. 신경전 있고 더럽고 뒤끝 있는 게 더 재밌긴 한데 개인전이 아니니까 조금 더 그랬을 수도 있어요. 또 국가대표로 나왔으니까 국가의 위상을 떨어뜨리면 안 되잖아. 지는 것보다 더 추한 게 이제 질척거리는 거니까. 일본 야구선수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멋있어요. 나라 망신 안 시키려면 매너 있게 해야죠. 그리고 당연하면서 좀 놀랐던 점, 역시 중국은 나올 수가 없구나. 중국은 넷플릭스를 나올 수가 없구나. 중국 나왔으면은 한중일 재밌었을 텐데.